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800명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달부터 50대에게 모더나, 고3 수험생과 교직원에게는 화이자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민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 피해 지원도 늘려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정성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경선 레이스에 합류했습니다. MBN 여론조사 결과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1.4%로 34.7%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X파일이 후보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무척 덥겠고 오후부터는 곳곳에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까지 퍼지며 폭발적인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8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세윤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원어민 강사 6명은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에서 만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이 일하는 학원과 음식점 방문자 등을 상대로 검사를 하자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242명. 역학조사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까지 드러났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모임을 가졌었던 일행들, 소규모 모임도 그룹들도 있었던 걸로. 무엇보다 큰 문제는 확진자 9명에서 전파력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방역당국이 감염고리를 끊으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당분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700명 중후반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8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오늘 어제 700명대가 발생해서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8월까지는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산세가 뚜렷한 수도권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일주일 미뤘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시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방역당국이 50대 연령층은 이달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고 세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5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 접종을 한 경우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50대 연령층은 모더나 백신을 맞습니다. 55세부터 59세는 26일부터, 50세부터 54세는 다음 달 9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50대는 모두 742만 4천 명으로 각각 55세 이상은 12일부터, 54세 이하는 19일부터 예약을 받습니다. 이에 앞서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초중교직원, 돌봄 인력 등 112만 6천 명은 이달 28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고3 외 대입 수험생 15만 명가량은 다음 달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백신 부족으로 맞지 못한 상반기 미접종자도 이번 달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다시 시작합니다. 60세부터 74세까지 초과 예약자 19만 7천 명과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을 포함한 11만 명은 5일부터입니다. 또 60세부터 74세까지 중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을 취소한 10만 명은 오는 12일부터 예약을 받아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이달부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국민에게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는 교차 접종도 시작합니다.
방역 당국은 50세 미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고 이외에도 백신 수급에 따라 교차 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 백신으로 접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을 예외로 하는 경우가 백신의 수급 상황이 불충분해서 많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교차 접종을 하는 게 적절하다 해서 방역 당국은 만 60세 이상 백신 1차 접종률이 87%고 확진자 발생이 3분의 1로 줄었다며 일정에 따라 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유럽연합이 승인한 백신의 접종을 마치면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임상 근거 자료는 승인된 백신이 델타 변이를 포함해 유럽 내에 퍼진 모든 변이를 막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4가지입니다. 태국의 관광지 푸켓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는 관광 샌드박스를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푸켓에서 14일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3차례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태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태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었지만 주민 7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푸켓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비대면 영상 방식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즉시 시작하겠다며 추진력을 강조했는데 경선 이후 과정에서 가족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질문이 나오자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했습니다. 가족사를 이야기할 때는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후 고향인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는 국립현충원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묘역을 건너뛰고 대신 무명용사 묘역과 학도 의용병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민초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이름이라도 남기지만. 과거 형수에 대한 폭언 녹취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7남매 정말 인생을 바쳐 키우신 어머니이신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감정을 추스르는 듯 눈을 감거나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보통의 여성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폐륜적 폭언을 들으셨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기가 어려워서 이어 가족들의 이권 개입을 막다 생긴 일이라며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오전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뒤 전남 목포에 있는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전남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서 경기도 전라남도 상생 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체결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등 거물급 주자들에 이어 여야 경쟁 주자들도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와 안상수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국회 건물 앞에 지지자들이 몰려든 가운데 이해찬 전 대표의 응원을 받으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섰습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체제를 끝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5개의 초강력지방정부와 제주환경특별자치도, 광운평화특별자치도로 전국을 5급 2특별도 체제로 개편하고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단일화 없이 완주할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역사 인식이 결여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전 대표가 정권 교체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래 대한민국의 DNA에는 초인류 정상국가라고 하는 세계사적 성취를 이룰 꿈과 희망과 그리고 노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지난 4년간 일탈하였을 뿐입니다.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취재진이 강경보수 행보로 인한 총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 묻자 황 전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게 강경보수면 그 길을 가겠다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인천시장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안상수 전 의원도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건국 이래 오로지 피땀 눈물로 80불에서 3만 불 소득을 이루어낸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교체하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연설과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기본소득 설전으로 화제가 된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여야 유력 주자 가상 대결을 실시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1.4%로 이 34.7%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앞섰습니다. 이 야권 후보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14.6%로 크게 올랐는데 여권 지지자들의 역선택으로 보입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가상 양자 대결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RN서치와 실시한 조사에서 윤 전 총장은 41.4%를 얻었고 이 지사는 34.7%로 지난 2차 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3%의 지지를 얻은 반면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68.9%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자맹을 거듭하던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으로 지지율이 올랐고 이 지사는 경선 연기 불발에 대한 실망으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34%, 이낙연 13.5%, 추미애 6.2%, 박용진 3.6%, 정세균 2.8%로 윤 전 총장과 각을 세운 후 추 전 장관이 여전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범야권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에선 윤석열 34.6%, 홍준표 14.6%, 유승민 6.9%, 안철수 6.2%, 최재형 3.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홍 의원은 지지율이 6.8%포인트 급등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지지자의 비율이 높아 역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직후였던 지난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떨어진 33.8%였고 민주당은 소폭 올라 31%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지지 정당 없음 13.5%, 열린민주당 6.6%, 국민의당 6.4%, 정의당 3.8%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들고 병원을 운영해 2015년까지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측은 재단에 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빌린 돈을 받기 위한 것일 뿐이었고 병원 개설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기자 출신 교도소 동기에게 유력 인사들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부장검사와 전현직 언론인에 금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현직 경찰총경도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져 입건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불거진 수산업자 김모 씨. 김 씨는 지난 2016년 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교도소에서 A 씨를 만났고 출소 이후 A 씨로부터 정치인과 검찰 인사 등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기자 출신으로 2016년 총선에서 경북 지역 지역구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201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을 도운 적이 있는 A씨는 김 씨에게 김 전 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100억 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 씨는 A씨에게 17억 원, 김 전 의원의 친형에게 8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부장검사의 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포항 남부경찰서장을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13살 의붓 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살해 고의성을 인정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명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정문을 걸어 나옵니다. 상습 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숨진 딸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십니까?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22일 A씨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과 심하게 다툰 뒤 술에 취해 의붓딸 B양을 2시간 동안 폭행했습니다. 부부간의 별거 중으로 인해서 가정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1차 부검 결과 숨진 B양의 사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 손상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2년 전부터 B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는데 지난해 여름부터 확인된 학대 행위만 4건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일명 정인이법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살해죄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딸을 무참히 폭행한 것에서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A씨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어제부터 개인별 대출 규제가 강화됐죠. 이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거나 규제 지역에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 대출 가능 총액을 조인 건데 앞으로 대출받기 더 팍팍해지겠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DSR 40% 규제를 받습니다. 이 대출자는 1년 동안 갚을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의 원금도 계산에 포함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시세 7억 원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려 하면 어떨까요? 지난달까지는 담보대출 비율, 즉 LTV 40%에 맞춰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어제부터는 6억 원 초과 규제 아파트 담보대출인 만큼 2억 3천만 원 대출만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내년 7월에는 상환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또 단축될 예정이라 지난달까지 650만 원이던 마이너스 통장의 연 상환액 부담도 내년 7월이면 1,1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예금담보대출, 서민금융상품 등은 DSR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편 무주택 중저소득층의 경우 LTV가 완화됐다지만 DSR 규제에 묶여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만큼 불편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른 시일 안에 알짜 사업인 배터리 사업의 분할을 추진하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울상입니다. 비전을 보고 투자했는데 난데없이 회사가 쪼개진다고 하니까요. 이런 불안 심리 때문인지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하루에 9%가 떨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이 직접 배터리 사업 분사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중장기 사업 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김준 사장은 재원 조달을 위해 기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중 어떤 방식이 될지, 또 그게 언제가 될지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분할 시기와 관련해 지동섭 배터리 사업 대표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최근 미래 핵심 산업을 분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했고 만도 역시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자율주행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맞게 밸류션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합작법인으로 출범한다는 과정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분할이라는 어떠한 내용을 검토하는 회사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 물적 분할 방식은 반가울 리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즉각 동요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8.8% 하락했고 만도 역시 분할 공시 이후 주가가 11% 넘게 떨어졌습니다. LG화학 분할 당시에는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뭐 8% 이상 크게 떨어졌더라고요. 좀 황당했습니다. 기업들이 주주들을 달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부터 택배기사를 포함한 12개 직종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업급여나 출산 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내야 하다 보니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차 택배기사 권지훈 씨. 몸이 아파도 직장에서 내색조차 한 번 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못하게 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다치면 일을 못하니까 실업급여도 안 나와서 걱정되고 당장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몸도 안 따라주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택배기사를 포함해 보험 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총 12개 직종에서 일하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입니다. 이들은 어제부터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고 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이직했을 때도 최대 270일 동안 하루 6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안 되지만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 90일 동안 출산 전후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포함한 모성보호 이런 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1.4%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다 보니 오히려 고용 해지나 해고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그거를 시행한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뭐 그냥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 일정 급여가 안 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OECD 선진국들도 하지 못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첫 발걸음을 뗐지만 정착까진 촘촘한 후속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전 세계 3천여 마리만 존재하는 세계적 멸종 위기 중인 노랑부리 백로의 번식 항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령도를 출발해 중국, 필리핀 등을 거쳐 다시 백령도로 돌아오는 총 길이 7,200여 킬로미터의 항로였는데요. 강영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새하얀 깃털과 곱게 뻗은 부리, 도도한 눈매까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노랑부리 백로입니다. 사다세목 백로과에 속하는 야생철새로 전 세계 3천여 마리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백령도 둥지를 떠나는 어린 새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해 이들 백로의 번식 항로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2019년 7월 둥지를 떠난 노랑부리 백로는 중국 랴오둥성을 거쳐 월동지인 필리핀 민다나오 섬에 넉 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18개월을 필리핀에서 머물다 지난 5월 북상을 시작해 대만, 중국을 거쳐 6월 15일 백령도로 되돌아왔습니다. 왕복 7,200km가 넘는 긴 항로입니다. 2년 전 둥지를 떠난 어린 새는 어느덧 4개의 알을 품는 어미새로 성장했습니다. 어미새가 되기까지의 이동 특성과 그리고 경로를 파악하여서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생태 정보를 확보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연구진은 노랑부리 백로의 보존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다른 철새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제작비 250억 원을 들인 대작 모가디슈와 150억 원의 싱크홀이 여름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코로나19로 관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극장가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영화 모가디슈는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내전으로 고립된 사람들의 생사를 건 탈출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로코 현지 올 로케이션에
김윤석과 조인성, 허준호 등 스타들이 뭉쳤고 유승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멋진 배우들과 그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이룬 광경을 제가 목격한 그 느낌을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안시성 이후 3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조인성은 안기부 출신의 정보요원으로 색다른 캐릭터를 연기합니다. 저도 빨리 개봉을 하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7월 28일이 참 운명 같아요. 제 생일이거든요. 차승원 주연의 또 다른 기대작 싱크홀은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영화입니다. 지난해 추석 개봉을 연기했다 다음 달 11일 관객을 만나게 됐습니다. 각각 250억 원과 150억 원을 투입한 두 편의 한국 영화 대작. 극장가는 통상 티켓 매출을 배급사와 5대5로 나누는데 이 두 텐트폴 영화에는 총 제작비 50% 회수까지 매출 전액을 배급사에 지급한다는 파격적인 당근을 내놨습니다. 국내 영화가 개봉을 미루며 관객 점유율이 20%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모가디슈와 싱크홀의 흥행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최근 미국 북서부 지역과 캐나다에선 섭씨 50도에 육박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더위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늘 덥기만 하던 브라질에선 때 아닌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차 앞유리에도 벤츠에도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3일 연속 눈이 내린 이곳은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인데요. 우리나라와 반대로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겨울이 맞긴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한겨울에도 우리 봄 날씨 정도로 좀처럼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데요. 이례적인 눈에 모두 설레하며 눈을 맞으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연이어 나타나는 만큼 마냥 반가워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춤을 뻣뻣하게 추는 모습을 로봇에 빗대기도 하는데요. 이제 이런 표현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다재다능한 로봇계 스팟이 이번엔 멋진 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와, 이런 걸 칼군무라고 하나요? 사족보행 로봇계 스팟들이 BTS가 부른 노래에 맞춰 춤을 춥니다. 리듬 타는 걸 보니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BTS 멤버들도 로봇돌의 발재간에 깜짝 놀라 박수를 보냅니다. 국내의 한 자동차 기업이 미국의 로봇 전문 기업을 인수하면서 스팟을 이용해 홍보 영상을 만든 건데요. 이 로봇돌들 지금 바로 데뷔시켜도 될 것 같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도 외출하실 때 잊지 말고 튼튼한 우산 챙기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사이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 충청 곳곳, 호남과 제주에 5에서 40mm가량입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습기를 가득 머금은 상태에서 오늘 낮 기온도 30도 이상으로 높게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표된 수도권과 전남 일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최고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척이나 덥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2주째 소나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주말인 내일은 올해 첫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오전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남부지방에 비를 뿌리겠고요.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국에 30에서 10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많은 곳은 150mm가 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장대비로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3.9도, 광주가 23.5도입니다. 오늘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구 30도가 예상이 되고요. 동해안 지역은 동풍이 유입되면서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27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